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내일의 집을 선물해드리는 내 집의 김집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서울말을 제일 잘하는 최 집사가 바빠서 제가 대신 이렇게 랜선 집들이를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현장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33평의 이제 아파트고요. 컨셉 자체가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을 꾸며봤는데, 완성된 현장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먼저 현관인데요. 집의 컨셉 자체가 극가성비를 노리다 보니 원래 여기 있는 문짝들은 전부 다 기존 장들을 활용해서 리폼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랩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제가 저녁에 통닭을 조금 줄이는 걸로 하고 문짝을 전부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짝과 마감재들은 전부 기존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 교체를 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보이시는 이런 장 몸통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같이 재활용해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집 전체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을 낮추면서도 집 전체의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관 측부를 이런 식으로 템바보드형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망고형 거울 또는 뭐 공룡알 모양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거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원래 사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분께서 거울 뒤쪽에 조명을 넣어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나오게 조금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간접 조명이 들어가면 이 좁은 공간에서 거울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뒷부분에 간접 조명을 넣기보다 상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덕분에 이제 측부에서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보이는 뭐 눈 부심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을 줄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기존에 있던 현관장들을 아까 이쪽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몸통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문짝들은 전부 새 걸로 교체한 현장인데요. 안에 신발들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현관장을 그대로 쓰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문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해서 현관에 있는 타일들을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마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선을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마루와 맞댐 시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주방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기존 주방에서 크게 레이아웃을 바꾼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쁜 원형 식탁을 좀 갖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식탁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둔 상태로 주방 계획을 했고요. 기존 주방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레이아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집기류라든지 아니면 옵션 장 같은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좀 더 쓰기 좋은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싱크볼은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깜포르테 860 싱크볼을 넣었고, 수전 같은 경우는 슈티의 수전 니켈형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쿡탑 밑에는 이제 이렇게 2단 서랍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 있는 서랍 외에도 이쪽 싱크대 옆면부에 이렇게 서랍을 넣어 드려가지고 조금 더 편하신 용도로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서랍 구성을 해드렸고요. 상부장의 하부 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조명들을 넣어가지고 이 작업대 공간을 밝혀주는 용도의 조명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후드는 후드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빌트인 후드 처리해 놨습니다. 쿡탑도 흰색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대리석의 색상 그리고 타일과 색상을 맞춰가지고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제 뒤에 보시는 이 장들은 석칭 카페장이라고 하는 장들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커피포트라든지 뭐 기타 집기류들을 올려놓으실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방의 분위기를 좌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카페장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카페장 옆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에는 벽으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밀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30평대 주방들이 좁다 보니까 냉장고들이 주방 안에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뷰 자체를 조금 해치는 부분이 있어서 냉장고는 이 뒤쪽에 있는 보조 주방 자리에 전부 다 숨겼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4도어짜리 빌트인 냉장고들과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이런 김치 냉장고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남아있는 이런 짜투리 공간에는 작업대로 쓰실 수 있게 선반을 하나 제작해드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콘센트를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분리수거함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로 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눈에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경을 좀 쓰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건드려주면서 최소한의 공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집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장 부분이 주방 천장과 거실 천장에 단차가 원래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한 4cm 정도의 단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천장을 전체 철거해서 단을 맞추는 방식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공사의 모토인 가성비를 위해서 거실 천장이 높고 주방 천장이 낮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살려서 쓰기로 했고요. 대신에 현관부 쪽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오는 부분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줘서 주방과 거실이 서로 분절되지 않은 느낌을 주면서도 하나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하나의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 위쪽으로 간접 조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천장 몰딩 뒤쪽으로 저희가 레일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액자라든지 다른 오브제들을 좀 거실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서비스를 좀 해드렸고요. 다행인 게 천장에 어떤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층고가 확실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천장은 더 이상의 단을 주지 않고도 평평하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커튼박스 쪽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들을 넣어드렸는데요. 지금은 커튼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커튼을 이제 쉬폰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했을 때 보다 좀 더 이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손잡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방문 손잡이들도 도무스 제품을 썼고, 도무스 제품 중에서도 이렇게 투톤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을 조금 써서 디자인적인 재미를 조금 더 줘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욕실 한번 보실까요? 욕실 같은 경우는 일단 욕실의 기본적인 타일 사이즈인 30cm에 60cm 타일들을 썼고요. 요즘은 고객님들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60cm, 60cm 타일들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0cm, 60cm 타일을 시공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기는 한데, 기본 타일만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쁘고 근사한 욕실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깔끔한 연출을 위해서 샤워 파티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을 별도로 두지 않은 유리만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짜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샤워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인서트 선반을 설치해서 조금 더 수납력을 갖출 수 있는 욕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위생도기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그렇게 고가가 아닌 이제 중저가의 브랜드 제품들을 설치를 해드리면서 가성비를 좀 잡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의 포인트는 잡아드리기 위해서 수전 같은 경우는 기본용으로 쓰지는 않았고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쁜 수전들을 좀 선택해봤습니다. 흔히들 콘솔 공간이라고도 말씀을 하신 이 공간을 저희가 약간은 좀 디자인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치형 또는 라운드를 이렇게 줘가지고 하나의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고 쓸데없이 돌출되는 이런 쓸모없는 공간을 만드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다른 어떤 수납장을 놓는다든지 그런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벽이었다고 했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쪽의 날개벽은 되게 깊이가 깊지만 반대편에 있는 날개벽은 날개벽의 깊이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뭔가 놓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적합한 공간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산 서구에 위치한 30평형대 아파트 랜선 집들이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가성비를 챙겼을까, 어떤 부분에서 돈을 아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나온 현장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흡족합니다. 사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계획한 공사를 끝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실장과 함께 많은 상의를 거치다 보면 만족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